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비결. 요즘 나이 들면서 사람들한테 여전히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나이 숫자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삶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주위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존경받고 우리의 존재가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라는 마음. 이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 실현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서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매일 작은 순간에도 감사할 줄 알고 누군가 힘들 때 진짜로 그 사람 얘기에 귀 기울이고 다른 사람한테 잔소리 대신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응원해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글을 통해서 나이를 먹어도 주위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은 우리 모두가 그 비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매일을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요.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바로 우리 자신을 반영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변함없이 사랑받을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자고요. 우리 모두가 꿈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며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나이를 불문하고 사랑받는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이 영상을 통해 함께 고민해보고 영감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마음가짐이 젊은이와 다름없이 생동감 넘친다. 얼마 전 나는 공원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분이 갑자기 날 보고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분은 70대 초반이셨는데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분의 생각이나 태도가 정말 젊었거든요. 그 분은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비결이 뭔지 알고 싶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귀를 기울였죠. 마음이 젊은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퍼뜨리고 그냥 그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비결이야. 라고 시작하셨어. 나는 이 이야기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 분은 심리학자 캐럴 드웩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해요. 실패를 넘어서 성장할 기회로 보는 거죠. 나이를 먹어도 계속 사랑받고 싶다면 이런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하대요. 인도의 영적 지도자인 스와미 비베카난다 얘기도 해주셨어요.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가짐 하나가 현실을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리고 나한테 몇 가지 팁도 주셨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항상 호기심을 갖고 살라고. 그리고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을 많이 두라고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게 내가 공원에서 만난 분에게서 배운 교훈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받고 싶다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항상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서 뭔가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소소한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유머를 즐긴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보통 비 오는 날이면 기분이 좀 우울해지기 마련인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한 기분이 들었어요. 비가 내리는 소리, 창문에 맺힌 빗방울을 보면서 평범한 순간조차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죠. 이런 작은 순간들에 감사할 줄 알면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리학에서도 이런 감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말해요.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냥 매일 작은 것들에 감사한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훨씬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유머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해요. 웃을 때 우리는 모든 걱정을 잊고 그 순간에만 집중하게 돼요. 심리학자들은 유머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하게 도와준다고 말해요. 그래서 가끔은 코미디 영화를 보거나 웃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이런 것들이 삶을 더 즐겁고 가치 있게 만들죠. 예전에 인도의 영적 지도자 스리람크리슈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도 기쁨을 찾고 유머로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했어요. 이처럼 작은 것에 감사하고 유머를 즐길 줄 아는 마음가짐이 우리 삶을 얼마나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예요. 그럼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날 만날 수 있는 3가지 작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커피 한 잔의 맛, 잠깐의 산책, 가족의 웃는 얼굴 같은 거죠. 일상에서 웃을 기회를 찾아보세요. 가벼운 농담을 나누거나 웃긴 동영상을 보거나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작은 성공이나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 축하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아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받는 비결. 바로 이런 것들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죠. 3번째로 누구든지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진심으로 경청한다. 저번에 커피숍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분이 갑자기 힘들어 보이는 표정으로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걱정이 되어서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봤죠. 그분은 처음에는 조금 놀라셨지만 제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씩 말문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그냥 옆에서 조용히 들어드린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무언가 큰 도움을 준 건 아니지만 그저 들어준 것만으로도 그분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걸 통해 깨달은 건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건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라는 분도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들이 자기 말을 진짜로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그 자체로도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그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문제를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불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사람과 대화할 때 몰입하고 집중하는 태도, 즉 상대방의 말만 듣고 그 눈빛이나 감정까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짜 경청하면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자기 말을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 마음을 열게 된다고 해요. 이건 둘 사이에 신뢰감을 만들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정말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들어줄 수 있을까요? 우선 상대방 말할 때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몸짓이나 표정 같은 비언어적인 신호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 그렇구나 같은 반응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자신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실제로 경청해보면 그 전과는 차원이 다른 유대 관계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4번째로 불필요한 충고나 잔소리는 삼간다. 며칠 전에 제가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복잡한 레시피에 도전했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 좀 막막했죠. 그런데 가족 중에 한 분이 옆에서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분의 의도는 좋았겠지만 저는 제 스스로 해결해보고 싶었어요. 그 경험을 통해 느낀 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배우거나 해결해 나갈 때
스스로 해내고 싶다는 욕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자기 결정성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불필요한 충고나 잔소리 대신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옛날에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대화했어요. 그는 직접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질문을 던져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했죠. 이 방법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더 깊게 파고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좋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상대방이 말할 때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질문을 통해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같은 방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무언가를 잘 해냈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이건 그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 좋게 느끼게 만들고 앞으로도 도전할 용기를 줍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다면 상대방의 생각과 능력을 믿어주는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불필요한 충고나 잔소리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 이게 진정한 존중과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5번째로 꿈과 목표를 품고 살아간다. 얼마 전에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이게 정말 내 길인가? 싶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저는 제 삶에 대해 더 많은 만족과 기쁨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꿈과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플로우 상태라고 해요. 완전히 몰입해서 주변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활동에 집중할 때의 그 상태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통해 사람은 진짜 행복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역사 속 위대한 사람들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분들이 많아요. 마하트마 간디처럼 자신의 비전을 통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 말이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꿈을 찾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 찾기 먼저. 뭐가 정말로 좋은지, 뭐에 열정을 느끼는지 찾아봐요. 이건 취미일 수도 있고 더 큰 사회적 목표일 수도 있어요.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세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목표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배우고 성장하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세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영감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꿈을 가지고 그걸 향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더 사랑받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우리 모두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 때 그 길 위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 들어도 주위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으면 그냥 내 삶을 진심으로 살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누군가 힘들어할 때 진짜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잔소리하지 않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게 그냥 옆에서 응원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이죠.
자기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건 이런 모든 태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비결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꿈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면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항상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비결. 요즘 나이 들면서 사람들한테 여전히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나이 숫자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삶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주위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존경받고 우리의 존재가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라는 마음. 이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 실현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서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매일 작은 순간에도 감사할 줄 알고 누군가 힘들 때 진짜로 그 사람 얘기에 귀 기울이고 다른 사람한테 잔소리 대신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응원해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글을 통해서 나이를 먹어도 주위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은 우리 모두가 그 비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매일을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요.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바로 우리 자신을 반영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변함없이 사랑받을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자고요. 우리 모두가 꿈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며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나이를 불문하고 사랑받는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이 영상을 통해 함께 고민해보고 영감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마음가짐이 젊은이와 다름없이 생동감 넘친다. 얼마 전 나는 공원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분이 갑자기 날 보고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분은 70대 초반이셨는데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분의 생각이나 태도가 정말 젊었거든요. 그 분은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비결이 뭔지 알고 싶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귀를 기울였죠. 마음이 젊은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퍼뜨리고 그냥 그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비결이야. 라고 시작하셨어. 나는 이 이야기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분은 심리학자 캐럴 드웩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해요. 실패를 넘어서 성장할 기회로 보는 거죠. 나이를 먹어도 계속 사랑받고 싶다면 이런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하대요. 인도의 영적 지도자인 스와미 비베카난다 얘기도 해주셨어요.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가짐 하나가 현실을 만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나한테 몇 가지 팁도 주셨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항상 호기심을 갖고 살라고. 그리고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을 많이 두라고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게 내가 공원에서 만난 분에게서 배운 교훈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받고 싶다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항상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서 뭔가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소소한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유머를 즐긴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보통 비 오는 날이면 기분이 좀 우울해지기 마련인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한 기분이 들었어요. 비가 내리는 소리, 창문에 맺힌 빗방울을 보면서 평범한 순간조차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죠. 이런 작은 순간들에 감사할 줄 알면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리학에서도 이런 감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말해요.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냥 매일 작은 것들에 감사한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훨씬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유머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해요. 웃을 때 우리는 모든 걱정을 잊고 그 순간에만 집중하게 돼요. 심리학자들은 유머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하게 도와준다고 말해요. 그래서 가끔은 코미디 영화를 보거나 웃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이런 것들이 삶을 더 즐겁고 가치 있게 만들죠. 예전에 인도의 영적 지도자 스리람 크리슈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도 기쁨을 찾고 유머로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했어요. 이처럼 작은 것에 감사하고 유머를 즐길 줄 아는 마음가짐이 우리 삶을 얼마나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예요. 그럼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날 만날 수 있는 3가지 작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커피 한 잔의 맛, 잠깐의 산책, 가족의 웃는 얼굴 같은 거죠. 일상에서 웃을 기회를 찾아보세요. 가벼운 농담을 나누거나 웃긴 동영상을 보거나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작은 성공이나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 축하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아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받는 비결, 바로 이런 것들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로, 누구든지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진심으로 경청한다. 저번에 커피숍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분이 갑자기 힘들어 보이는 표정으로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걱정이 되어서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봤죠. 그분은 처음에는 조금 놀라셨지만 제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씩 말문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그냥 옆에서 조용히 들어드린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무언가 큰 도움을 준 건 아니지만 그저 들어준 것만으로도 그분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걸 통해 깨달은 건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건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라는 분도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들이 자기 말을 진짜로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그 자체로도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그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문제를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불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사람과 대화할 때 몰입하고 집중하는 태도, 즉 상대방의 말만 듣고 그 눈빛이나 감정까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짜 경청하면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자기 말을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 마음을 열게 된다고 해요. 이건 둘 사이에 신뢰감을 만들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정말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들어줄 수 있을까요? 우선 상대방 말할 때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몸짓이나 표정 같은
비언어적인 신호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 그렇구나 같은 반응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자신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실제로 경청해보면 그전과는 차원이 다른 유대 관계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불필요한 충고나 잔소리는 삼간다. 며칠 전에 제가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복잡한 레시피에 도전했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 좀 막막했죠. 그런데 가족 중에 한 분이 옆에서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 분의 의도는 좋았겠지만 저는 제 스스로 해결해보고 싶었어요. 그 경험을 통해 느낀 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배우거나 해결해 나갈 때 스스로 해내고 싶다는 욕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자기 결정성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불필요한 충고나 잔소리 대신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옛날에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대화했어요. 그는 직접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질문을 던져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했죠. 이 방법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더 깊게 파고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좋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상대방이 말할 때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질문을 통해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같은 방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무언가를 잘 해냈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이건 그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 좋게 느끼게 만들고 앞으로도 도전할 용기를 줍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다면 상대방의 생각과 능력을 믿어주는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불필요한 충고나 잔소리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 이게 진정한 존중과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다섯 번째로 꿈과 목표를 품고 살아간다. 얼마 전에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이게 정말 내 길인가? 싶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저는 제 삶에 대해 더 많은 만족과 기쁨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꿈과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플로우 상태라고 해요. 완전히 몰입해서 주변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활동에 집중할 때의 그 상태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통해 사람은 진짜 행복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역사 속 위대한 사람들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분들이 많아요. 마하트마 간디처럼 자신의 비전을 통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 말이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꿈을 찾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 찾기 먼저. 뭐가 정말로 좋은지, 뭐에 열정을 느끼는지 찾아봐요. 이건 취미일 수도 있고 더 큰 사회적 목표일 수도 있어요.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세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목표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배우고 성장하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세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영감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꿈을 가지고 그걸 향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더 사랑받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우리 모두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 때 그 길 위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 들어도 주위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으면 그냥 내 삶을 진심으로 살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누군가 힘들어할 때 진짜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잔소리하지 않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게 그냥 옆에서 응원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이죠. 자기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건 이런 모든 태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비결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꿈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면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항상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비결. 요즘 나이 들면서 사람들한테 여전히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나이 숫자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삶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주위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존경받고 우리의 존재가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라는 마음. 이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 실현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서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매일 작은 순간에도 감사할 줄 알고 누군가 힘들 때 진짜로 그 사람 얘기에 귀 기울이고 다른 사람한테 잔소리 대신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응원해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글을 통해서 나이를 먹어도 주위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은 우리 모두가 그 비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매일을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요.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바로 우리 자신을 반영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변함없이 사랑받을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자고요. 우리 모두가 꿈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며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나이를 불문하고 사랑받는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이 영상을 통해 함께 고민해보고 영감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마음가짐이 젊은이와 다름없이 생동감 넘친다. 얼마 전 나는 공원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분이 갑자기 날 보고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분은 70대 초반이셨는데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분의 생각이나 태도가 정말 젊었거든요. 그 분은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비결이 뭔지 알고 싶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귀를 기울였죠. 마음이 젊은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퍼뜨리고 그냥 그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비결이야. 라고 시작하셨어. 나는 이 이야기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분은 심리학자 캐럴 드웩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해요. 실패를 넘어서 성장할 기회로 보는 거죠. 나이를 먹어도 계속 사랑받고 싶다면 이런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하대요. 인도의 영적 지도자인 스와미 비베카난다 얘기도 해주셨어요.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가짐 하나가 현실을 만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나한테 몇 가지 팁도 주셨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항상 호기심을 갖고 살라고. 그리고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을 많이 두라고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게 내가 공원에서 만난 분에게서 배운 교훈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받고 싶다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항상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서 뭔가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소소한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유머를 즐긴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보통 비 오는 날이면 기분이 좀 우울해지기 마련인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한 기분이 들었어요. 비가 내리는 소리, 창문에 맺힌 빗방울을 보면서 평범한 순간조차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죠. 이런 작은 순간들에 감사할 줄 알면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리학에서도 이런 감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말해요.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냥 매일 작은 것들에 감사한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훨씬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유머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해요. 웃을 때 우리는 모든 걱정을 잊고 그 순간에만 집중하게 돼요. 심리학자들은 유머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하게 도와준다고 말해요. 그래서 가끔은 코미디 영화를 보거나 웃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이런 것들이 삶을 더 즐겁고 가치 있게 만들죠. 예전에 인도의 영적 지도자 스리람 크리슈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도 기쁨을 찾고 유머로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했어요. 이처럼 작은 것에 감사하고 유머를 즐길 줄 아는 마음가짐이 우리 삶을 얼마나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예요. 그럼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날 만날 수 있는 3가지 작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커피 한 잔의 맛, 잠깐의 산책, 가족의 웃는 얼굴 같은 거죠. 일상에서 웃을 기회를 찾아보세요. 가벼운 농담을 나누거나 웃긴 동영상을 보거나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작은 성공이나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 축하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아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받는 비결, 바로 이런 것들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로, 누구든지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진심으로 경청한다. 저번에 커피숍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분이 갑자기 힘들어 보이는 표정으로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걱정이 되어서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봤죠. 그분은 처음에는 조금 놀라셨지만 제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씩 말문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그냥 옆에서 조용히 들어드린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무언가 큰 도움을 준 건 아니지만 그저 들어준 것만으로도 그분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걸 통해 깨달은 건,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건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라는 분도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들이 자기 말을
진짜로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그 자체로도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그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문제를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불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사람과 대화할 때 몰입하고 집중하는 태도, 즉 상대방의 말만 듣고 그 눈빛이나 감정까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짜 경청하면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자기 말을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 마음을 열게 된다고 해요. 이건 둘 사이에 신뢰감을 만들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정말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들어줄 수 있을까요? 우선 상대방 말할 때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몸짓이나 표정 같은 비언어적인 신호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 그렇구나 같은 반응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자신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실제로 경청해보면 그전과는 차원이 다른 유대 관계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불필요한 충고나 잔소리는 삼간다. 며칠 전에 제가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복잡한 레시피에 도전했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 좀 막막했죠. 그런데 가족 중에 한 분이 옆에서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 분의 의도는 좋았겠지만 저는 제 스스로 해결해보고 싶었어요. 그 경험을 통해 느낀 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배우거나 해결해 나갈 때 스스로 해내고 싶다는 욕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자기 결정성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불필요한 충고나 잔소리 대신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옛날에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대화했어요. 그는 직접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질문을 던져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했죠. 이 방법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더 깊게 파고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좋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상대방이 말할 때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질문을 통해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같은 방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무언가를 잘 해냈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이건 그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 좋게 느끼게 만들고 앞으로도 도전할 용기를 줍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다면 상대방의 생각과 능력을 믿어주는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불필요한 충고나 잔소리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 이게 진정한 존중과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다섯 번째로 꿈과 목표를 품고 살아간다. 얼마 전에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이게 정말 내 길인가? 싶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저는 제 삶에 대해 더 많은 만족과 기쁨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꿈과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플로우 상태라고 해요. 완전히 몰입해서 주변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활동에 집중할 때 그 상태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통해 사람은 진짜 행복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역사 속 위대한 사람들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분들이 많아요. 마하트마 간디처럼 자신의 비전을 통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 말이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꿈을 찾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 찾기 먼저. 뭐가 정말로 좋은지, 뭐에 열정을 느끼는지 찾아봐요. 이건 취미일 수도 있고, 더 큰 사회적 목표일 수도 있어요.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세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목표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배우고 성장하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세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영감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꿈을 가지고 그걸 향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더 사랑받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우리 모두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 때 그 길 위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 들어도 주위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으면 그냥 내 삶을 진심으로 살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누군가 힘들어 할 때 진짜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잔소리하지 않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게 그냥 옆에서 응원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이죠. 자기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건 이런 모든 태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비결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꿈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면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항상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